만월까지 책 읽기 제5화 12월 28일 토요일 오후 9시 35분 프리미어 공개 예정. 오랜만이네요. 꼭 내년까지는 이거 책 읽기 완결시키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완결시킬게요. 자, 그러면은 55쪽까지 읽었으니까 어렸을 적에 본 미친 거림 하나가 떠오르더군요. 제가 서당 가리는 길가에 거린 네 애가 운망을 치고 거처하고 있었습니다. 둘 다 호호한 노인들이었죠. 그 중에서 여자는 다리까지 잘고요. 아침이면 두 노인이 나란히 바가지를 들고 동네로 나가는 게 그런대로 불만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바깥 노인 혼자서만 운막을 들고 나는 게 궁금해서 같은 또래의 서당꾼들과 함께 운막을 들여다보았죠. 안노이 혼자 어두침침한 운막 안에 누워있는데 어디가 아픈 것 같았습니다. 문 앞에 사람 그림자가 어른거리자 반갑다는 듯인지 아니면 구원을 호소하는 것인지 손가락만 까딱거리더군요. 직감불과 함께 형기 머리카락하며 움푹 팬 눈, 푸르댕댕하게 썩은 얼굴, 그건 아귀지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망은 말을 하다 진저리를 쳤다. 운봉에 운막에 있는 병자가 떠올랐을까. 월산 또한 전신에 오싹 소름이 끼쳤다. 그런 노파에게 제 옆에 서 있던 친구가 도시락에 남은 밥덩이를 운막밖에 있는 바가지 조각에다 담아줬습니다. 그 형상을 하고도 밥덩이를 보자 바르적거리더니 한 입에 움켜넣더군요. 닭의어리에도 갇혀있는 닭발목 같은 손으로 말입니다. 저는 구역지에 나서 운막 안에다 침을 태태 뱉었습니다. 철부지라서 그랬다고는 하지만 속된 말로는 벼락맞이 짓이었죠. 그런데 저보다도 심한 개구쟁이가 있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잔인한가 봐요. 그 다음날 친구가 거지에게 주려고 그랬는지 일부러 밥을 남겨가지고 가서 바가지에다 담아놓고는 참 말로 표현하기조차 조심스럽습니다. 밥당 바가지에다가 그 오줌을 저만은 말을 끊고는 숨통만 한다. 며칠이 지나자 우리는 밥덩이 주는 것조차 시들해져서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그 문만 안에서 금방 꺼져가는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우리들은 그 노파가 죽는가 보다 지켜서 있었죠. 밥을 찾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 찾는 것인지. 가끔가다 한 번씩 호흡에 팔을 올려들어 손가락을 까딱거렸습니다. 소리가 하얀 다음날 아침 서당을 가다 보니 거린 몇 사람이 운막의 제복을 와서 둘둘 싸가지고 떠매고 가더군요. 그 중에는 눈에 띄지 않던 노인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병든 노파를 두고 도망했다가 돌아온 그 노인의 용기가 장하다고 여겨져요. 정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멀쩡한 대꽃치기 같은 것이 옆구리를 꾹꾹 찌르는 느낌이 들렸다. 이질에 걸려서 다 죽어가는 일가족 다운데 희끄무레한 눈으로 월산을 바라보던 노인이 바르르 떨리는 손으로 찌르는 그 아픔이다. 하얀 걸음 마치고 백중 좀 지나 숨참 계룡산 자락을 에둘러 가는데 느닷없이 삼돌리로 퍼붓는 비가 앞이 안 보일 지경이었다. 가릴 것이라고는 손바닥뿐이고 가는 길은 나무 한 그루밖에 없는 풀밭이었다.
시뻘건 황토물이 튀어오르는 길을 따라 헐떡헐떡 달리다 보니 외딴 집 한 채가 눈에 띄어 잠에 들었다. 눈에 띄어 뛰어들었다. 그런데 삽접 안으로 들어설 때 웬 금주인지 새끼 중 한 가닥이 턱을 찼다. 들어서는 안 될 집이었지만 비를 피하고자 뛰어든 터라 금줄 같은 것이 눈에 띌 리가 없었다. 이 빗속에 어쩌란 말이냐 싶어 추녀 밑으로 들어가보니 뜰에 집신 세 켤레가 놓여있는데 방문이 열려있는 채 안에서는 기척이 없었다. 웬일인가 하고 방 안에 들여다보니 얼굴에 눈어붙은 파리조차 쫓지 못하는 부인 하나하고 어린애 둘이 피골이 상접해 있는데 기키한 냄새로 보아 이지를 앓는 병자들임에 틀림이 없었다. 파리 한 마리라도 날라와서 입에 붙는 날이면 나 또한 같은 신세가 되고 만다는 생각이 들자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어 다시 빗속으로 나와 달리기 시작했다. 얼마쯤 달리다가 비가 오기 전 그때서야 바람 속에 들어있는 쌀이 생각나서 무춤하고 섰는데 돌아서려다가 시뻘건 불덩물을 보자 엄두가 나지 않았다. 만행길에 나서보면 운명과 같은 경우를 당할 때가 많아. 하지만 운명처럼 용단을 내리지 못해서 절간에서 미적거리며 세월을 죽이고 있게 되지. 내가 괴로워하는 것은 바로 그런 나 자신 때문이야.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삭발을 하고 연비까지 했을망정 이게 아닌다 싶으면 과감히 뛰쳐나가야 되죠. 그런데도 이렇게 어물쩡하니 매달려 있으면서 괴로워하니 말입니다. 제가 이 삶을 견실한 것은 그 거린 노인들이 부추겼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뼈만 남은 팔에들 올려 손가락을 까딱거리면서 구원을 호소하던 그 노파 버리고 도망했다가 다시 와서 시신을 떠매고 가는 그 영감, 그리고 밥그릇에서 오줌을 쳐누워 들이밀던 그 장난질 같은 것이 철이 들면서부터 점점 더 선량히 눈앞에 어른거렸으니까 그 그림자들은 잠자리에 들면 안목인 듯 현실인 듯 몸속 끝을 깔짝거렸습니다. 배가 고파서 손으로 밥덩이를 움켜 넣는 것을 보고 더럽다고 침을 쫙 뱉던 것하며 바가지에 밥을 담고 오줌을 쳐누워서 들이밀던 그 친구의 소행 같은 것들이 다 혼자 짊어진 죄처럼 느껴져서 제도화해보자는 각오였죠. 그런데 이게 뭡니까? 절간에 편히 엎은져서 눈 감고 아무리 탐이나 염소하고 있으니 그런 중생들을 어떻게 제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저 맘은 나보다 늘 빨리 트이는군. 나처럼 중생은 남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니면 남이 하는 걸 보고서야 겨우 채찍하는 종들이 어느 세월에 깨달으며 어느 겨를에 중생을 제도한다고 나서겠는가요? 저는 깨달음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원력이나 꼭 그런 일을 할 만한 용기만 얻으면 그걸로 족합니다. 그게 그거지. 그 이상이 무엇이 또 있겠어? 우기인지 바람기인 바람기가 축축한데 먼 하늘 끝에서 또 하는 번개가 번쩍했다. 나수를 보니 자정도 훨씬 지나 인시에 가까운 것 같았다. 잠자기는 이미 틀렸고 이대로 있다가 도량석에 들자고 먼저 들어가 자라고 하니 정원도 잠은 포기했다고 앉아있었다. 그래서 정원은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전인가? 찾아왔다는 그 처자하고는 어떻게 하기로?
모두도 없이 결핍한 시력에 당황했다. 저만 한동안 숨도 쉬지 않고 고개를 떨고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염등절까지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로 생각해보고 결정하겠다고. 큰 스님께서도 그렇게 말씀드렸답니다. 큰 스님 앞에서는 약조한 것입니다. 누구에도 구애받지 말고 혼자서 결정하라고 하시더군요. 원래 그러시는 어른이 당연하지. 아무래도 우연인 것 같습니다. 언제 어떻게 해서 맺어진 숙이니까는 몰라도 제가 3위계를 받고 여기까지 2년이 지났는데 저를 찾았다니 이대로 가다가는 앞으로 몇 억 겁이 지나도 끊고 나서지 못할 밧줄인 듯합니다. 애당초 맺어진 게 불행이지 하기야 그게 어디 인력으로 되는 일인가. 정한이 함속하지 않으면 처제도 삭발 도량으로 들어서겠다고 하니 처제의 다분인 그 손딱지를 어떻게 돌려세우겠는가. 불쌍한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그 뜻이란 아예 담념하고 차라리 한속해서 한 안악이나 제도하는 게 어떻게. 내는 말이 금방 입에서 튀어나온 걸 지그시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이었다. 소세를 마치고 오다 보니 개울가 저쪽에서 앵기벌레라는 처자가 깍지손에 끼고 이쪽을 보고 있는데 전이 예외했다. 웬 처자가 이른 아침에 개울에 나와 있을까? 혹시나 전우도 경했다는 그 교수 아닌가 해서 옆 얼굴을 핥아봤다. 이제사 보여줬습니까? 제 곁에 흐리는 것 같아 외면은 했지만 자꾸만 마음이 쓰이더군요. 그럼 가지 않고 여기 계신다는 말이세요? 애당초 약속을 드리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라고 할 것도 없이 정화의 말투는 잔뜩 부어 있었다. 길이 건너에서 가다 보면 막히고 돌아 나와서 걷다 보면 추한 절벽이 나서니 어디로 가란 말이고. 월사는 자신도 모르는 소리도 주고 이때로 저희 뭔가 토라진 듯 바람을 일으키며 월사를 앞질러 가고 있었다. 저 사람이 나한테 혹시 수자 사이에는 점호가 오명하거늘 어찌 저렇게 무례한가 해서 앞서간 정말 뒤통수를 꼬나보다가 무엇 때문인지 자기도 모르게 시선이 뒤로 돌아갔다. 누구에게 끌려가는 시선인가. 솔숲 사이로 새어나온 아침 햇길에 손부채로 가리는 순간 월사는 불에 댄 듯 가슴이 저릿해졌다. 개울가에서 깍지손을 끼며 교수의 눈이 정화를 쫓고 있었던 것이었다. 거리가 있어서 자세히는 뜯어볼 수는 없지만 떠오르는 수태 사이 부덕이 넘쳐 보였다. 저런 처자에게 마음고생을 시키다니 월사는 너무도 끈끈한 생각이 들어서 혈해졌다. 여자가 함을 품에 온유를 해도 소리가 내린다고 했거든. 몇 발짝 떨어져 있기는 해도 정안의 뒤를 쫓는 처자의 눈에서는 불똥이 튀어오는 듯 했다. 저런 눈총을 맞으며 법당에 앉아 연불하면 분위기가 안겨질까. 양피도 없이 멀찌감치 서서 처자를 훔쳤다. 월사는 숲 덤불에서 회친 장의 소리에 놀라 발길을 옮겼다. 날짜를 꼽아보니 닷새이 초파일이다. 그 안에 정아에게 무슨 어떤 변화가 있을까. 환속 아니면 법당에 그대로 남아 가마솥에
기름을 끓인 터인데 그런 열탕은 자만 사시공양에도 섬담에도 자선 자리에도 눈에 띄지 않았다. 아무래도 오늘 내일 사이에 저에게 어떤 이변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해서 공연히 엠 곁에 말거머리 오그라들듯 가슴을 졸이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상했던 이변은 바로 그날 저녁 예불 시간에 일어나기로 말았다. 저녁 햇살에 범벅이 금가루를 뿌리는데 신방 쪽에서 수란수란 해오리 바람이 울고 있어. 누나를 또듬고 세우니 이마에 피철감을 한 정함을 두 남자가 부축해서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선방 여기부턴 다음 화에 계속. 오늘은 짧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졸려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죠. 모두들 안녕. 새고빠.